조금 그렇지 아무튼 열심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발표의 제목은 유대인 창의성의 비밀인데요. 네, 발표에 앞서서 제가 왜 이 책을 말씀드리게 되었는지 그 시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자, 때는 바로 목사님과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연도 2월까지만 현장에 있고 다시 이제 대학 현장으로 가는데 제가 어떤 알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앞으로 구상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늘려주세요. 목사님, 제가 제 교육 분야가 제 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럼 저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고 목사님은 넌 뭘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려주세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일단 자존감, 그리고 그림책, 토론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치원 현장을 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1대1 대화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공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기도 이런 얘기도 절대 할 수 없는 현장이고요. 물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분란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전 평화로운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그건 싫고 그리고 너무 제한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아 중심, 흥미 중심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 유치원은 그렇지 않고 한 30년 전 시스템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생각해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들려주세요. 이제 제가 그리고 하브루타까지 얘기를 했어요. 토론하면 하브루타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수경아, 하브루타 교육의 시작은 바로 자존감이야. 근데 하브루타 교육에 뭐가 있어요? 위인전, 위인교육, 그리고 토론, 책, 자존감. 제가 관심 있는 게 여기에 쏙쏙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 하브루타 교육에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받은 책이 눌러주세요. 바로 이 유대인 창의성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나 3단체에 어떤 게 생단체인지 알고 있다. 손. 나 뭐가 3단체인지 알고 있어요. 2명밖에 안 계신가요? 3단체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자, 그럼 나 유대인에 누가 있는지 안다. 누가 유대인인지 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계세요? 한 명, 두 명이시죠? 전 몰랐어요. 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나 유대인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다. 손. 한 명, 두 명. 전 안 읽어봤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유대인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3단체 중에 하나. 나 중심인 사람들. 끝. 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4가지 다 하면 이제 좀 그러니까 전 하나만 골랐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자, 그들의 창의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저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이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창의성은 어디서 올까요? 를 마음속에 품고 들어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첫 번째 파트인데요. 유대교의 두 기둥 배움과 가정이라는 파트예요. 자, 유대인은 티코놀람이라는 사상을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눌러주세요. 이건 바로 세상은 개선시켜야 할 대상. 자,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 되고 우리들이 협력을 해서 세상을 완성시켜 나가는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곧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고 나는 또 다른 신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수단은 바로 교육이 되는 것이고요. 눌러주세요. 자, 뭐가 떠오르세요? 선악과. 맞아요. 안 되는데. 자, 그들은 선악과 원죄를 인정할까요? 네, 이미 나와 있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원죄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가 죄냐? 무능력이 죄.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사명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 되고 그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맨 처음 접하는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인데요. 이 뜻은 바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거라고 해요. 그 구절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 이 두 문장을 끊임없이 밤낮으로 유아들부터 암송을 시킨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아들이 죽었을 때도 이 쉐마 이스라엘이 유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두 가지의 포인트를 줍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과 두 번째요. 거듭 가르치면. 거듭 뭐가 생각나시나요? 자, 바로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자, 각인, 불이, 체질화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요.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읽은 거를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파트는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입니다. 이건 바로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후츠파 정신과 로시가돌 정신이 합쳐진 그들만의 생각이었는데요. 자, 민주주의가 그 책에서는 그래요. 유대인이 먼저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들 사회에서.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고 그 책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어른과 아이는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아이들의 자존감인 셈이죠.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들은 베스트가 아닌 유니크를 지향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이유는 베스트는 너무 빨라요. 그 이유는 베스트는 단 한 명뿐이지만 유니크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곧 제가 생각했을 때 너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라 이 말로 들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거는 곧 넘겨주세요. 자, 너의 24를 찾아라 라는 말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기 원래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우리 교회의 이번 연도 강단 너의 24를 찾아라 라는 말인 것 같았어요. 자, 넘겨주세요.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넘겨주세요. 그 유대인의 가정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는가? 가정은 가장 중요한 성소이자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들의 교육 방법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들은 밥상머리 교육 첫 번째, 두 번째 배드사이드 스토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넘겨주세요. 첫 번째 그 밥을 먹을 때 먼저 아버지가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밥 먹는 게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넘겨주세요. 주로 아버지가 대화를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들이 잘한 일, 뭐 아이들의 축하할 점 아니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어머니고 같이 넘겨주세요. 축복, 칭찬, 격려의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대요. 독서 토론도 이때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굉장히 길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배드사이드 스토리인데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배드사이드 스토리 뭔지 다 아시죠? 베개 그 머릿맛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말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최소 15분 무조건 아무리 바쁜 아빠라도 15분 동안은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꼭 가진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독서 교육은 당연히 되겠죠. 상상력도 당연히 자극이 될 것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주로 위인전, 뭐 성경 속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유대인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아이로 자라고 싶은지 뭐 물어보고 질의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애정과 신뢰를 당연하게 쌓게 되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탈무드 교육법 질문과 토론. 제가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죠. 하브루타. 자, 이들은요. 질문은 넘겨주세요. 준비된 자의 노고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넘겨주세요. 질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다 마우리색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누군가 주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궁금증을 찾고 호기심을 갖는 거는 내가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거에 대한 답도 내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물음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유아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게 제한적인 발문을 하느냐 아니면 좀 발산적인 발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 말하는 수준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의 장점을 그들이 뽑은 거고요. 자, 다음. 자, 토론의 장점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토론의 장점은 첫 번째, 창의성, 두 번째, 창의력, 세 번째, 융합이라고 하는데, 자, 세부 설명을 드리자면 넘겨주세요. 창의성은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두 번째, 남과 다른 생각을 해내는 힘. 세 번째, 융합은 토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과학적 측면에 있는 사람과 인문학적 측면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논쟁으로 토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뭐 방안의 이야기를 해낼 때 그 둘의 측면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 과학과 인문이 합쳐져서 새로운 감성이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교육을 어떻게 하면 기존 이론의 새로운 것을 보탤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기존 이론을 배우는 것은 교육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요, 집에 아이가 오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학교에서 뭐 했어? 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런 물음을 해주셨는데 보통 한국인 부모님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학교에서 뭐 했니? 친구랑 싸웠니? 너가 이겼어? 잘했어. 이렇게 갈 텐데 자, 유대인들은 전혀 달라요. 오늘 학교에 선생님께 뭘 물어봤어? 너가 궁금했던 건 뭐야? 어떻게 궁금해서? 뭐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존재로 아예 처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쌓아가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궁금증이 들어야겠죠. 눌러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조금 제가 생각한 게 맞을지 틀릴지 아직 모르겠어서 적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교육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미 인생을 20-30년 살아간 사람으로서 이제 아이들에게 증인으로 신앙생활을 알려주는 게 교육이 아닐까. 내가 윗 임마누엘 원네스를 알게 되고 내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알려주는 게 교육이 아닐까.